예뻐요. 합격이에요. 근데 어떻게 사냐고. 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기계식 키보드에서의 기성품 끝판왕 시초라고도 볼 수 있는 레이니, 우리 채널에서도 리뷰한 게 2024년 1월 5일에 했을 정도로 출시된 지 지금 최소 2년 반은 지났습니다. 근데 뚜렷한 이 레이니의 후속작은 없었긴 했어요. 그나마 게이밍용으로 알티라는 제품이나 뭐 크러쉬나 이러한 제품이 나오긴 했지만 본격적으로 2세대 제품이 나오진 않았을 거예요. 그 이외에 뭐 독거미 같은 초특급 가성비의 인기에 밀려서 매니아들이 좋아했던 뭐 키보드 중에 하나로 자리를 잡았다. 사실 저는 독거미보다 레이니를 더 좋아하긴 했어요. 배열이 7호 배열이라서 좀 특이하긴 했지만 그래도 가격 대비 얘는 풀 알루미늄에다가 더 고급스럽기도 하고 감도 자체가 훨씬 좋았거든요. 아무튼 저희 채널에 메일로 제보가 하나 왔습니다. 2년 만에 레이니의 한정판이 돌아왔다는 내용이었고 그 소식을 듣자마자 엄청 설렜고요. 이후 2026년 5월 26일 한정판으로 2000대 한정 수량이 출시했습니다. 새로운 한정판의 특별한 점이라면 합판 무게추 디자인을 고를 수 있고요. 디자인이 그냥 딱 봤을 때 뭔가 투명한 느낌이 나면서 굉장히 예뻤습니다. 이름은 레이니 7호 미스릴 실버, 가격은 약 86달러에 구입했습니다. 하나로 친다면 13만원, 14만원 정도 사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2년 만에 돌아온 한정판 레이니 요청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야, 근데 이게 진짜 엄청난 인기인 게 뭐냐면 얘가 딱 8시 정각에 풀렸거든요. 1초도 아니고 0. 몇 초 만에 분절됐습니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구했냐? 8시부터 취소 물량을 계속 찾아갔고 거의 한 1시간 뒤에 취소 물량을 샀어요. 언박싱 해보자면 요즘 가성비 좋은 키보드들이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판매 페이지에서 이제 상세 스펙을 보는데 좀 어렵더라고요. 중국어로 되어 있다 보니까 어려워. 자, 새로운 이제 레이니의 한정판 키보드이고요. 얘도 사실 2세대로 보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뭐 외관, 보강판, 배터리 충전, 키캡, 스위치 등 소소한 감성적인 업그레이드판을 이제 한정판으로 나온 녀석이다. 박스는 제가 예전에 뜯었던 거랑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근데 진짜 초기 시장을 생각하면 레이니가 엄청 인기를 얻었는데 왜 2세대가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걸까요? 판매량 자체만으로 보자면 독거미가 훨씬 많이 팔려서 그런가?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진짜 얘가 가성비 죽이는데. 자, 레이니. 근데 박스는 퀄리티가 좋지 못합니다. 이게 배 타고 한국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런 거 봐봐, 요런 거. 박스에 벌써 다 요 포장이 다 울었습니다. 내부에 정보가 있고요. 오, 딜레이도 적혀있네. 블루투스가 8ms 동글 이용했을 때 유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일단 요 본품. 자, 얘가 키보드입니다. 키보드. 오, 키보드 덮개는 요즘 이제 거의 국룰처럼 이제 주는 거고. 또, 생각보다 예쁜데? 오, 예뻐요, 예뻐. 여기가 이제 무게추가 들어가는 공간일 거예요.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이 한정판은 무게추 디자인을 커스텀해서 쓸 수 있다 보니까 기본 구성품에서는 얘가 빠져 있습니다. 오, 지금 첫인상 매우 예쁩니다. 매우 예쁘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무게추가 기본으로 3개를 주네요. 오, 얘는 그냥 거울 같은 느낌으로 무게추가 있고 무게추를 커스텀할 수 있는데 뒤에 양면 테이프로 붙이는 건가 봐요. 얘는 뭐지 그러면? 얘는 꽃무늬 같은 게 있는데요? 얘는 아크릴판 같은 느낌도 나요. 오늘 그래도 퀄리티가 괜찮다, 무게추로. 그리고 얘는 레인이라는 이름답게 약간 좀 비오는 듯한 느낌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요 무게추 무게 볼까? 무게추 무게는 지금 얘가 113g, 111g, 118g, 110g대로 이렇게 있습니다. 디자인이 레이니 7호가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얘는 무지갯빛이 도는 요거 한번 여기에 한번 올려볼게요. 자, 첫 번째 게 여기인데 얘가 딱 그 느낌이 나네요. 기존에 있었던 느낌이 나고 다른 것도 한번 끼워보겠습니다. 꽃무늬. 얘는 약간은 조금 나이가 있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레이니 비오는 거, 얘는 그래도 괜찮긴 한데 깔끔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기존에 있었던 무게추가 그냥 얘가 딱 심플하고 깔끔합니다. 그리고 액세서리 박스에는 특별한 게 더 들어가 있을까요? 딱히 그런 게요 없네?
자, 요거 이제 스위치, 요즘 이제 기계식 키보드에서 여분의 스위치 한 3개 정도 주는 것도 이제 국룰이죠. 그 다음에 이제 키 리무버도 주는 게 국룰이죠. 아, 케이블은 레이니가 이게 조금 아쉽네요. 요거는 거의 뭐 독거미 수준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뭐 그렇게 막 엄청 좋은 건 아니에요. 그리고 얘는 수신기. 수신기는 거의 독거미랑 똑같다. 자, 디자인을 보자면 얘는 풀 알루미늄인 것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가성비 키보드는 플라스틱인 것에 비해 풀 알루미늄이라서 되게 고급스러워요. 마치 약간 맥북을 보는 듯한 그런 실버의 느낌도 나고요. 여기서도 기존에 구입한 거랑 도장 방식이 다릅니다. 기존에 구입한 레이니는 전착 도장 방식, 수염성 도료를 전류를 통해 입혀주는 방식이에요. 이 방식의 장점이라면 여러가지 컬러, 예쁜 컬러들을 입히기에 쉽지만 단점이라면 흠집에 좀 취약하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기존에 구입했던 레이니도 내구성의 문제를 보기 위해서 제가 이제 영상에서 한번 긁은 적이 있어요. 요런데도 이제 벗겨졌죠. 오래 쓰다 보면 좀 쉽게 벗겨지기도 해요. 하지만 이번에 구입한 한정판은 아노다이징 방식입니다. 요거는 알루미늄의 그 고유 컬러를 표현하기에 좋은 이제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기존 레이니는 컬러도 되게 예쁜데 얘는 왜 아노다이징을 했을까? 아마 이 컬러 자체가 화려한 컬러가 아니라서 내구성 강한 아노다이징 방식으로 썼을 거예요. 그리고 원래 기존의 레이니도 화이트 톤의 컬러가 있었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얘는 조금 더 신경 써서 좀 더 화이트 톤에 맞췄다고 합니다. 또 완전 화이트라고 하기에는 요 고무 패드는 완전 화이트인데 바디는 약간 실버 같은 느낌도 나요. 그리고 키캡은 아까 말했다시피 뭔가 낫싱을 떠올리듯이 투명한 키캡으로 되어 있는데 완전한 투명은 아닙니다. 약간 투명도를 한 50% 정도? 투명한 듯한 투명하지 않는 듯한 느낌으로 만들었어요. 휘님은 어때요? 예전 애플 제품 그런 느낌. 그런 느낌도 나네요. 기존에 있었던 레인이랑은 또 다른 맛이 있는 것 같아요. 깔끔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선호할 만한 컬러이지 않을까. 예쁜 거보다도 깔끔한 쪽에 좀 가까운 디자인이에요. 키 배열은 75배열이라서 이제 다 동일하고요. 스위치도 또 웃긴 게 뭐냐면 얘가 한정판으로 나왔고 이때까지 뭐 이제 많이 구입한 분들이 없다 보니까 한국에서 찾으니까 이 스위치 자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판매 페이지에서 제가 그냥 번역을 해봤어요. 번역을 하니까 뭐 스노우탑 망망축 너무 괴상하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찾아보니까 HMX 망고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HMX라는 건 기존에 제가 구입했던 레이니 같은 경우에도 HMX 바이올렛 축이거든요. 근데 얘는 원래 있었던 망고축에서 얘 화이트 톤으로 만들기 위해서 컬러만 화이트로 맞춘 것 같아요. 딱 눌렀을 때 스위치는 리니어입니다. 리니어. 되게 조용해요. 바이올렛 축 볼까요? 바이올렛 축. 얘도 리니어이면서 키캡을 뺐을 때는 조용하네요. 그래도 키감을 한번 보겠습니다. 타이핑 해보니까 느낀 게 뭐냐면 키캡의 느낌은 기존 레이니에 있던 키캡보다는 조금은 더 미끌미끌한 느낌이 있어요. 재질에서 오는 느낌이랄까? 약간 미끈한 느낌이 있고 또 이렇게 만지다 보니까 각인이 잘 느껴집니다. 그리고 각인의 폰트나 크기는 기존 레인이랑 똑같고요. 바이올렛 축이랑 비교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치자마자 느낀 거는 바이올렛 축이 조금 더 키압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풀 알루미늄 키보드로 타이핑 해보니까 레인이 자체가 되게 치는 키감이 엄청 좋네요. 얘도 키감 자체는 좋습니다. 근데 키를 눌렀을 때의 재미만을 고르라자면 바이올렛 축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좀 이제 사용한 지 한 2년 넘었다 보니까 스페이스바에 윤활을 한 번 더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소리가 완전 다르죠? 얘는 윤활이랑 흡음이랑 다 잘 되는 느낌이고 얘는 안에 있는 스페이스 철심 소리가 좀 납니다. 뭔가 그런 것 같아. 사무실에서 쓸 거면 한정판 스위치가 더 좋고 집에서 쓸 거면 바이올렛이 더 경쾌해서 좋은 느낌? 전반적으로 얘는 부드럽게 느껴진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연결 방식은 아마 기존과 동일할 거예요. 동글을 이용해서 연결할 수도 있고 블루투스 방식 그리고 유선으로도 연결할 수 있습니다. 레인이는 특이하게 여기 캡슐락을 빼서 스위치 온으로 해줘야 배터리가 들어와요. 여기서 좋은 게 있네. 투명한 키캡이니까 LED가 기존보다 더 잘 보입니다. 기존의 레인이는 LED가 들어와도 이 정도입니다. 키캡이 투명하지 않다 보니까 지금 LED가 들어와 있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죠. 블루투스로 1, 2, 3으로 연결할 수 있고 요거는 아마 F4는 동글인 것 같습니다. 동글. 야, LED가 훨씬 잘 보이네요. 훨씬.
지금 펑션을 누르면 쓸 수 있는 기능들 네 이렇게 나오고 아까 제가 그 레이턴시 봤잖아요. 펑션 H가 울트라 로우 레이턴시 모드라고 합니다. 이건 배터리 잔량. 아 이게 게임이 투명이니까 이게 좋네. M은 맥 모드 3초 누르면 자 여기가 깜빡깜빡하면서 지금 이제 맥 모드로 됐다고 합니다. 맥 모드이고 자 이거는 LED 모드. 와. 자 이거는 뭐 거의 키보드 국룰이라서 펑션 위아래는 밝기 조절하는 거고 스피드 라이팅 스피드 너무 화려하니까 한 요 정도로만 할게요. 나싱 감성에서 PC방 살짝 나싱에서 PC방으로. 근데 얘는 깔끔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아할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너무 화려한 LED보다도 뭔가 이제 단색 단색 LED가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가 또 업그레이드 된 점이 있더라고요. 제가 레이니 7호를 쓸 때 무선으로 잘 안 썼습니다. 왜냐면 배터리가 3500mAh 배터리가 들어갔는데 무선으로 쓰면 생각보다 빨리 닳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나중에 찾아보니까 뭐 이제 분해를 해서 배터리를 업그레이드 하거나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얘는 기본적으로 7000mAh의 배터리가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전반적으로 좀 괜찮네. 만약 LED 쓰고 싶지 않다면 그냥 꺼버리면 돼요. 오히려 LED를 껐을 때가 더 예쁜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오늘은 레이니에서 2000대 한정 수량으로 만든 이 한정판 모델을 살펴봤습니다. 제가 기존에 레이니 7호도 구입하고 너무 만족스러워서 얘도 한정판이라는 소식,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투명한 화이트 느낌이라서 이제 바로 무지성으로 구입을 했지만 키의 재미 자체는 기존에 있었던 바이올렛 축이 더 좋은 것 같고 부드러운 느낌을 좋아하시면 이 스위치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한정판이라서 무조건 구입을 해야 된다? 그런 느낌까지는 또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또 이게 되게 깔끔하다 보니까 데스크테리어 하시는 분들은 또 좋아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면 사실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제가 레이니 7호를 너무 좋아해서 2세대가 나오기만을 기다렸는데 왜 레이니 2세대가 나오지 않을까를 생각해보면 어쩌면 레이니 1세대도 거의 이제 완성형에 가깝다 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만약 레이니 2세대가 나온다면 7호 배열이 아니라 우리에게 익숙한 배열 텐키리스 정도까지만 나와도 훨씬 더 인기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이게 가로로 조금 더 길어지거든요. 그럼 레이니의 또 이 컴팩트한 맛이 조금 더 덜 사는데 더 작은 65% 배열로 나와야 되나?